네, 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그러니까 매저 길이 분할과 블록이라는 고급 명령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손쉽게 경로 복사해서 좀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 매저라는 명령어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후속 활용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마침 관련 질문이 저희 졸업생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곡선의 선해치를 정렬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하고, 그다음에 곡선 목재 데크를 200 곱하기 1500 이 평면도에서 의 규격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30, T는 thickness의 약자니까 두께를 뜻할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는 이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각재가 아니고 판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비보다 길이가 그러니까 한쪽 긴 곳이 짧은 쪽보다 4배 이상이면 각재라고 하지 않고 보통 판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판재로 시설물이나 포장으로 보통 시공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목재 데크가 이 조경 시공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공을 하고 싶은데 그 개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경 설계회사에서 면적만 산출해서 시공자가 이걸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의 간단한 답변은 뭐였냐면, 곡선의 선해치를 정렬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면 시설물이나 포장 계획도에서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곡선 데크든 직사각형 데크든지 간에 그냥 라인이라는 해치 사용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도 곡선의 선해치를 정렬시키고 싶대요. 그러면 이 방법을 같이 실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매저하고 블럭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이 두 번째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뭐였냐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만 얘기했는데요. 수량 산출서를 살펴보자. 여기에 제제목, 목재 데크니까 각재나 판재로 가공한 목재들을 제제목이라고 합니다. 제제목에 단위와 수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더니 금방 찾아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캐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캐드에는 이제 오토 리습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오토 리습 중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캐드의 기본 명령어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활용편을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수량 산출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도면은 도면으로 끝나지 않고, 뭐, 목재 데크든 포장이든 시설물이든지 간에 항상 도면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게 터파기가 얼만큼 되는가, 조경 실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잡철물은 어떻게 제작을 하고, 몇 톤이 들어가고, 뭐, 목재, 여기에 재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이 재라는 건, 1세제곱미터를 300.3 사이 또는 제라고 하거든요. 사이가 중국 단위인 줄 알았는데 일본 단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제목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입방미터라는 단위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산출하는 게 캐드에서는 편한데, 그걸 이 제라는 단위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점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표준 품셈에는 이 세제곱미터로 목재 가공 설치하는 품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단위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냥 세제곱미터, 입방미터로 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산출서 찾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량 산출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캐드에서 도면을 작성을 해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옆으로 치워놓고, 이 목재 데크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시공도 난해하고 또 설계도 난해한 부분인데 사례 사진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공유해드린 그 파일 중에서 여기 신구대학교 서관 옥상도 이렇게 캐드 파일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목재 데크는 시공이 좀 편한 편입니다.
왼쪽이 조금 곡선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형 톱을 사용해서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쭉 잘라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곳이 만나는 곳도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처럼 보이지만 원형 톱을 이용해서 목재 마감 부분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곡선의 선해치를 정렬시키고 싶다, 또는 곡선 목재 데크를 이런 판재로 시공하고 싶은데 그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곡선은 상당히 설계도 어렵고 시공도 어려워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반지름값, 이게 지금 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는 원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사다리꼴로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인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좀 더 확대해 보면 반지름 값이 큰, 반지름은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18,000mm, 미터로 환산하면 18m 정도, 또는 23m를 기준으로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이 호의 또는 원의 반지름 값이 23m를 넘어가면 이 판재를요 직사각형으로 그냥 가공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사각형 매저와 블록 명령을 이용해서 설계도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조금 이렇게 알값, 반지름 값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시 현상 때문에 사다리꼴처럼 보이긴 할 건데 잘 확인해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판재가 사다리꼴이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력 시공자는 시공자 중에 경력이 꽤 오래된 사람은 어떻게 이 반지름 값에 대해서 목재 데크를 시공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개수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캐드에서 일단 이 도면을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이 부분 내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직사각형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계획도나 포장 계획도라는 도면에서는 조경 도면으로 이런 두 가지 도면을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베이스맵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그냥 해치, 라인 해치를 사용해서 넣어 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판재를 쓸 건지 각재를 쓸 건지, 그 각재나 판재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도라는 도면에서 이렇게 지시선과 지시 문자 또는 인출선, 인출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도에서는 그냥 라인 해치로 이 목재 데크를 표현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깐깐한 감독자를 만났나 봐요, 이 졸업자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각재, 아니 판재의 개수를 파악하는 건 지금 이 질문에서 너비가 200이고 길이가 1500짜리라고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 데크에서는 아주 그 방법이 쉽습니다. 수량산출하는 게 아주 쉬워요. 왜냐면 2만 mm로 우리가 만약에 이 총 목재 데크의 직선 데크의 길이 값을 알고 있다면요, 치수나 디스트 명령을 써서 이게 2만 mm니까 여기 질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00mm짜리를 쓴다면 2만 나누기 200 하면 100개의 판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100개의 판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길이 값보다는 이 폭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2000짜리라면 1500, 2000짜리 각 판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요즘 목공예에선 실생활에 많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목공예에서 쪽에서도 사용하는 판재의 최대 길이가 1800mm짜리를 쓰기 때문에 정원이나 산책로에 사용하는 목재, 그 중에서도 판재는 1800mm, 1.8m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00보다는 여기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1500이나 1800짜리를 사실은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총 길이 값을 판재의 너비 값으로 나누면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 데크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이 곡선 데크는 라인 해치 패턴을 사용하면 곡선은 설계도, 시공도 같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시설물 계획도나 포장 계획도는 이렇게 나타내고 상세도에서 상세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이 참조선, 이 P라인 2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다 이 설계자나 시공자마저 좀 다르긴 하겠지만 PL 명령으로 항상 이 매저나 블럭은
참조선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둘게요. 이와 비슷한 거 복사해도 되겠지만 직접 실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PL의 시작점을 하나 지정을 하고 그리고 F12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으면 좀 더 이 비슷하게 또 쉽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P라인을 여기서 이제 곡선으로 되니까 호라는 옵션 A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옵션이 막 이렇게 쭉 뜨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점 옵션 S 스페이스바 하고 나면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을 때 이 두 번째 점까지 지정하면서 현의 길이라는 걸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이라는 건 곡선에서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의 선 길이를 뜻해요. 이게 어렵다면 그냥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도도 나오니까. 그래서 각도를 뭐 12도에서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다이나믹 인풋의 거리값 뜨니까 5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면 아까 12도에서 13도 정도 내렸으니까요. 이쪽을 또 내려가는 척 하면서 점선으로 저렇게 현의 길이가 보이죠. 그래서 5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은 이렇게 서로 접하는 호를 그릴 수가 있는데 앞서서 현의 길이를 5000 두 개를 썼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여기선 숫자 만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고요.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이 곡선을 이제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라인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 데크라는 거는 양쪽의 끝 참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고 이제 옵셋을 해서 1500짜리를 참조선처럼 왼쪽에 사례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설물 계획도나 포장 계획도에서는 이 라인이라는 해치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나타내면 사실은 이렇게 곡선형으로 판재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베이스맵에서부터 원판이 되는 이 베이스맵에서부터 이 라인 해치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계속 감독자가 강요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해결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아래쪽을 조금 옮겨 놓고 이 라인 해치 이걸 카피해 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카피를 하나 해놓고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인 해치로 일단 시설물 계획도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PL 명령으로 여기를 닫아 줍니다. 이쪽 끝점을 클릭하고 여기도 이쪽 끝에서 끝으로 해주고 그래서 닫힌 객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치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H 명령어 그 다음에 점 선택이나 객체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데 점 선택을 하면 여기 내부점을 쉽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패턴에 점점점 아이콘을 눌러서 이 중에 솔리드만 가장 위에 있는데 라인 엣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키보드에서 L 입력하면 라인으로 바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기타 미리 정의 탭에 이 해치 패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 누르고 색상을 해치니까 보통 이제 동영상에서는 빨간색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하고 미리 보기를 딱 누르면 토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치 축척이 조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ESC 누르고 축척이 이를 때 너무 조밀하게 보이니까 10이라고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그래도 조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100이라고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그래도 좀 조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를 잘못했나 봐요. 견본이 아니고 라인, 색상, 축척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색상을 빨간색으로 놓고 이건 없음으로 놔야 이게 배경색인데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곡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길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수직 방향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척 100의 각도를 90도 90도 회전시켜서 미리 보기를 하면 지금 이 왼쪽이 사례처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해치를 이렇게 승인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세도에서 정말 상세하게 이런 문자들을 나타내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규격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설계자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감독자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카피 명령어 이용해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겠죠. 물론 이거를 전체 다 복사해서 또 여기서 실습할 거니까 이렇게 세 개를 더 복사해 두면 여기 왼쪽에서 미러 사용, 라인 블록과 매저 사용, 그 다음에 알리시 직사각형의 블록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실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러 사용하는 거는 이 두 번째 거를 가지고서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이 P라인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변곡점, 그러니까 곡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P라인 아크 옵션을 이용해서, 호호 옵션을 이용해서 두 군데를 찍어놨기 때문에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즉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곡선에 선해치를 정렬시키고 싶은데, 근데 이 선해치로 정렬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으로 정렬시켜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오토 리습이란 걸 사용해도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오토 리습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미러나 이 라인 블록과 매저라는 걸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실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일일이 실습하니까요. 짧게 끊어보고 싶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쭉 리듬을 타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해치에 해당할 거니까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빨간색으로 일단 고치도록 할게요. 네, 빨간색. 그리고 자,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가 200에 1500짜리 쓴다고 했으니까 1500은 우리가 옵셋으로 맞춰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만큼씩 서로 이 라인에 해당하는 게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 여기 라인 가장 왼쪽 거를 하나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서클 명령어로 끝점을 중심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200짜리 하나 이제 만드는 거죠. 네, 만드는 거. 그럼 이 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서 라인 명령어로 이 원에, 그리고 P라인에 교차하는 점을, 첫 번째 점을 찍은 다음에, 자, 여기 이게 R값이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이 위에 쪽에 있는 P라인보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여기에 직교하는 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거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 명령으로 이걸 빨간색으로 일단 만듭니다. 그럼 원본 객체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원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미러 명령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디스트 명령을 쟀을 때 200이면 되는 거거든요. 200이면. 그러면 이게 참조선으로 활용되면서 이걸 미러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것만 선택한 다음에 미러 명령으로 이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미러 명령으로 돌려주면요. 자, 이 선이 대칭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이게 참조선이 되면서 이 두 개를 선택하시고 미러 명령으로 여기 끝점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선을 참조선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끝점에서 끝점으로 대칭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페이스바 땅 때리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조선으로 또 쓸 거니까 왼쪽에 4개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아래 끝점에서 위에 끝점으로 또 클릭. 다 스페이스바 해서 끝내주고. 자, 이거를 참조선으로 대칭선으로 또 쓸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 다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왼쪽 아래 끝점에서 위에 끝점으로 또 클릭 해서 계속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변곡점이란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곡선 부분에서 또 달라지게 되니까 R 값이 지금 옵셋을 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작은 쪽에서 이 미러 명령어를 먼저 대칭선의 기준점으로 정해줘야 되는 걸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라인의 변곡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쯤에서 있다라는 거를 우린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P라인의 서클 명령어로 끝점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에다가 살짝 하나 원을 그려주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르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다 선택할 필요가 없이 적당한 개수만큼만 선택하셔가지고 미러 명령으로 아래쪽 끝점에서 위에쪽 끝점으로 돌리고 나면 지금 여기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선을 선택하셔가지고 지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변곡점이니까 자, 이 원을 이제 지우시고 가장 이제 위쪽에 가장 오른쪽의 선의 끝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200짜리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 교차점에서 이쪽 직교점으로 하나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자,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부터 변곡점이 또 시작되니까 한 번 더 200짜리 원을 만들고 또 하나 이렇게 교차점에서 여기 직교하는 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직교점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만들거나 매치 프로퍼티로 돌려주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여기 변곡점으로부터의 원본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쪽에 실제 원본이 여기 있네요. 이상하다. 네. 아, 여기였군요. 여기.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는 척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 변곡점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서클 200짜리 원 그려주고 라인 하나 그려주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그려주고 라인 명령으로 또 여기서 직교점까지 그려주고 자, 이거를 두 개를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선홍색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 두 개의 라인 지우겠습니다. 서클은 지우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선홍색에 이게 원본이 되면서 이게 참조선으로 활용해서 여기서는 변곡점이 R값이 위쪽이 작으니까 변곡점을 여기 시작한 참조선으로 활용하면서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참조 대칭선으로 활용하면서 미러 명령으로 이제 위의 끝점에서 아래 끝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이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설계도 어렵고 시공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선홍색으로 해놨으니까 여기서 또 미러 명령으로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빵. 그래서 미러 명령을 일일이 입력하지 말고 방금 실행했던 명령어는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만 땅 치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다시 실행되니까요. 끝점, 위의 끝점에서 아래 끝점으로 빵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홍색에 해당하는 것도 선택을 해서 미러 명령으로 이 위의 끝점에서 아래 끝점으로 빵.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기까지 이제 금방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또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빵.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미러 명령을 더 돌리고 나면 이제 최종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긴 편입니다. 우리가 현의 길이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이 길이만 보면 20.5m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543 뭐 이 값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의 길이는 일치는 시키긴 했지만 반지름 값이 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하니까 불편해요. 물론 이 질문도 해결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나는 미러 명령어로 이걸 했는데 그럼 그 개수를 곡선 목체 데크를 200짜리로 일단 만들어 두긴 했으니까 개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방법은요. 자, 여기서 이만큼 이 P라인까지 또 라인까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P라인을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걸치기로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것도 이렇게 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미러 명령으로 열심히 복사해 놓은 모든 선을 다 이제 선택한 상태인데 여기서 선택한 상태에서 move 명령이나 copy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M하고 스페이스바를 땅 치면 여기에 이 개수가 나오게 돼요. 97개를 찾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97개. 예. 그런데 이 데크가 200짜리가 두 선이 이루어지면서 한 개의 판재를 이루기 때문에 97개에서 하나를 빼줘야 정확하게 96개의 판재가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두 개의 선이 하나의 판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선이 하나의 판지, 두 번째, 세 번째 선이 하나의 판지.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 선은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는 걸 잊지 말자. 그게 귀찮다면 어차피 목재라는 건 현장에서 가공을 하고 기타 할증률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97개로 봐도 사실은 무방하다. 라고 저는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방법이 상당히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인 블럭과 매저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200씩 쭉 떼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일단 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자, 이 선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양 옆에 선은 지워주시고 라인 명령어나 P라인 명령어로 직교를 켜시고 한 점을 찍고요. 직교를 켠 상태로 이 거리값이 서로 떨어져 있는 PL의 간격이 1500이니까 1500. 목재 데크의 길이값, 폭에 맞춰서 하나 그려두는 거죠. 세로로 그리셔야 됩니다. 세로로. 자, 그리고 이 라인을 종료하고 이게 해치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새로운 색깔을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P라인이 아래쪽이 이렇게 곡선으로 반지름 값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P라인을 선택하시고 자, 입문자는 저 기초편을 다 이수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다시 와서 이 라인을 선택하시고 B 명령어, 이게 중급편에서 나오는 명령어긴 하는데요. B 명령어 뭐냐면 B make, 블럭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B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시고 난 다음에 이름은 한 글자나 두 글자로 지정해 주는 게 나중에 매저 명령어를 이용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라인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LI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두고 나면 기준점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서 이 라인에 어느 점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매저 명령을 사용하고 나면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아래쪽이 지금 반지름이 작으면서 변곡점 지나고 나면 다시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기준으로 만들 거라면 이 선의 블럭을 만들 때도 아래 끝점을 기준점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위에를 정한다면 매저 명령어로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활용을 할 때에는 이 위쪽의 P라인을 선택해야 되는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아래점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점을 클릭. 그리고 LI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객체의 블록으로 변환할 것이다. 이 부분은 그냥 남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걸치기를 선택했을 때에는 양 끝점과 중간점이 보였는데 지금 블록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아래 기준점만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미 블록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고 지우세요. 그리고 이제 ME 명령어 들어가는 겁니다. 매저 명령어. 그래서 아래를 기준점으로 선의 아래 끝점을 기준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 P라인에서도 길이 분할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P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P라인을 한번 클릭하시고 세그먼트의 길이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블럭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B하고 스페이스바를 치시는 거죠. 그럼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아까 지정했던 이름 LI라고 입력하고 이 블록의 이름을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종료하실 때에는 완료하실 때에는 엔터만 가능합니다. 여기선. 그래서 엔터 빵 치고 나면 객체 블록을 정렬시키겠습니까? 예, 아니요. Y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스페이스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스페이스바 땅 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세그먼트의 길이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판재의 폭이 200이니까 여기서 200이라고 입력해주고 엔터를 땅 치면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선에서부터 마지막 끝점으로부터 200씩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거리값을 재보면 이렇게 199.9967 0.0033mm, 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의 나노미터 단위로 이렇게 오차 범위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치수로 나타내 보면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200짜리도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감하고 싶다면 이거 하나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여기서 딱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선의 끝점은 사실상 필요하긴 한데 이 질문도 해결해야 되니까 이 판재의 개수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아까 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P라인을 두 개를 Shift 눌러서 걸치기로 빼주시고 그럼 여전히 이 라인 블럭이 살아 있는데 여기서 move 명령어로 한 번만 입력하시면 103개. 왜 위에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왜? 103개가 맞긴 한데 두 개의 라인이 하나의 판재를 이루게 되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라인을 하나 더 그었다면 104개가 나오겠죠. 근데 왜 위에 거하고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변곡점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200만큼씩은 떨어져 있는데요. 직교를 풀도록 할게요. 200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간격이 미러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저 명령을 사용했을 때하고 간격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처리하면 200은 맞는데 여기 이 부분 끝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가보면 230.01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같긴 하죠. 근데 변곡점 지나서부터가 문제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DA 명령으로 저는 이 경사치수, 정렬치수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 지나서 위쪽이 R값이 작으니까 200으로 나오고 여기도 DA 명령으로 쳐보면 227.06? 이렇게 나오나? 여기를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미러 명령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매저 명령으로 아래 참조선을 사용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꼭 생깁니다. 자, 20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76.15밖에 안 나오잖아요. 간격이 위에 거 미러 명령어보다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총 개수가 조금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 데크라는 건 판재가 보통 1cm 이상 떨어지지 않게 10mm 이상 떨어지지 않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매저 명령어로 블럭을 쭉 길이로 분할해서 복사해주는 이게 사실은 더 맞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이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목재를 많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목재의 양은 할증률이라는 걸 반영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시공자한테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재료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약간은 더 많게 해주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더 반영하고 싶다면 매저와 블럭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 REC 블럭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 관련 질문에 200에 1500짜리 렉탱글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공되는 모양으로 조정을 하면 정말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REC 명령어로 여기 옆에다가 한 점 찍고 200 탭 그 다음에 1500 엔터 하면 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해치처럼 매저 명령어로 들어가니까 선택해서 이거를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하늘색 안 쓰니까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하늘색으로. 그래서 이 하늘색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요. 다시 선택하시고 B 스페이스바 이름은 이게 렉탱글로 만들었으니까 R 뭐 E나 제가 이미 R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R로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로 하도록 할게요. R. 그래서 선택점을 어디로 정하느냐? 아까와 비슷합니다.
다만 라인에서 렉탱글 사각형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선택점을요 클릭해서 이 사각형의 왼쪽 아래 끝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는 거죠. 블록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저는 뜨지만 R이라는 걸 제가 이미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정의라고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안 뜰 거예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조 객체로 사용할 매저 명령어 블럭이 되겠는데 선택하고 지웁니다. 그리고 이것도 왼쪽 선 지우고 오른쪽 선도 이렇게 지우세요. 그리고 매저 명령어 입력하고 ME 길이 분할할 객체를 아래 거를 선택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블럭 B 스페이스바 블록의 이름은 R이었는데 띄어쓰기가 이 블록의 이름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블록의 이름은 엔터로 꼭 마지막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땅 치고 나면 객체의 블록을 정렬시키겠습니까? Y 스페이스바. 그럼 세그먼트의 길이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좁아지고 있는 거를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00으로 해놓고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200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잘 된 것 같지만 이 P라인이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겹치냐면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걸치기로 땅 두 개를 선택하면 이 판재, 이 목재가 겹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겹치는 길이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서로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하이힐 신고 들어가도 이 부분에는 아마 이상이 없을 거예요. 겹치는 범위가 여기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약 30mm 정도가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도 디스트 명령으로 이 끝점에서 이쪽 겹치는 부분까지 찍어보면 23 정도, 24mm 정도가 겹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공자가 일일이 다 가공해야 되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4mm에서 30mm까지 겹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블록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우시고요. P라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매저 명령을 다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저 명령 ME 입력하시고 길이 분할할 객체는 아래쪽 거 땅 때려주시고 블록 B 스페이스바 삽입할 블록의 이름은 R 엔터 그리고 객체 블록을 정렬시킬 거니까 스페이스바 여기서 세그먼트의 길이 200으로 했을 때 30mm 정도 겹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겹치는 폭을 원래의 판재 폭 200에다가 더해주면 겹치지 않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00에 30을 더하면 23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230하고 엔터 빵 치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거의 시공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디스트 명령을 찍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겹치지 않게 30mm 정도 이렇게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걸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냥 비워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변곡점이 이렇게 쭉 시작되는 곳 다른 곳에서도요. 여기 P라인만 선택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명령어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P라인을 위에 보여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P라인 두 개 선택하고 DR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드로우 오더 객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P라인을 F 스페이스바 하면 위로 이렇게 쭉 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곡점이 어딘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조정해 놨는데 일부분 겹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목재 판재를 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겹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에서 아까 매저 명령어 블록으로 돌렸을 때 경로 복사를 했을 때 30만큼 겹쳤기 때문에 230으로 이렇게 매저 블록을 사용하고 나면 겹치는 부분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래서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축소하고 나면 정확한 목재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다 선택하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P라인 두 개를 빼주시고 Move 명령어 스페이스바 땅 하면 여기에 89개라고 뜨는 거죠. 당연히 230만큼 띄었기 때문에 앞선 미러 명령어로 한 거나 매저의 라인 블럭을 사용한 것보다는 개수가 좀 작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의심된다면 이 개수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좋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일이 P라인을 빼주기가 힘들다면 저는 이 방법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의 개수. 자, 이만큼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하시면 우리가 복사와 붙여넣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하면 여기 이쪽에 저는 뭐 실습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수를 그려놨으니까 이 원본 객체를 새로운 파일에다가 복사해 놓고 나면요. 아마 cn이라는 명령어가 count라는 말로 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안 돼 있다면 나중에 도구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개 편수 편집에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count라는 명령이 블록 객체도 셀 수 있고 또는 그냥 기존에 있는 동일한 객체의 수를 세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어요. count라는 게 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n 명령을 혹시 안 뜬다면 count를 입력하시고 이 count 명령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대상 객체를 선택하라 이런 말이 뜨는데 이 객체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박스가 뜨면서 총 개수가 이렇게 뜰 거예요. 블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count 명령어가 좀 더 정밀하게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오토캐드 2020 버전부터 이 count 명령어가 기존 객체도 셀 수 있고 블럭도 쉽게 셀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특히 2022 버전에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수가 97개. 라인이 97개니까 여기서 두 개의 라인이 하나의 판재를 이루기 때문에 97에서 1 뺀 값 96개의 판재로 구성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개수는 분명히 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느낌표로 뜨는 거 이게 오토캐드 2019 버전 이하에선 잘 안 뜹니다. 이상하게도 또 이상하게도 뭐 이런 팝업 메뉴가 안 뜨니까 2020 버전부터가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느낌표를 한번 클릭하면 여기 형상의 개수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개수가 무엇인가. 근데 리스트로 돌아가면 블럭에 대해서만 원래 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확인하는 데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n 명령어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개수가 뜨니까 여기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즉 무브 명령어 안 써도 되겠죠. 자, 이거 말고요. 제가 이걸 지우고 다시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서 이 블럭으로 사용했던 거만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드로잉 새롭게 만들어 둔 거에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신기하게도 카운트 명령어가 아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 치수는 지우는 걸로 하고 이게 블럭으로 우리가 매저를 이용해서 쭉 경로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cn 명령어 count 명령어 입력하고 이 중에 하나만 딱 클릭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빵 누르면 여기서도 개수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이 하나의 판재를 이루니까 103에서 2를 빼면 102개의 판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블럭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 느낌표를 클릭해 보면 LI라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 블럭의 이름이 실제로 뜰 겁니다. 이렇게 떠요. 리스트로 돌아가기 하면 이게 종료가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블럭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나면 이 화면이 정보값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 개수 필드 삽입 그래서 몇 개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걸 도면에 쓰고 싶다면 이걸 클릭하셔 가지고 시작점을 이쯤에다가 클릭하셔도 되고요. 지금 문자 높이가 2.5밖에 안 되니까 H 높이 옵션 입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폭이 P라인의 폭이 1500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1000 정도 입력하고 엔터 빵 치고 나면 여기 하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이상합니다. 도면층 특성관리자에 닫힘도 없는데 이상하네요. 투명도가 뭐 설정되어 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예. 시작점을 지정. 여기 있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제가 컨트롤 1번으로 문자 높이를 1000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1000으로 조정하면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예. 회색 배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잘 보이지 않았었네요. 그래서 블럭의 개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같은 원리로, 자, 이거 클릭하고, 같은 원리로요. 제가 여기서 이 렉탱글로 그려준 거 이만큼 선택해서 컨트롤 C.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왼쪽에 사례 도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CM 명령어 입력해서 이렇게 빵 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똑같은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뜰 때가 있어요. 뭐냐면 왼쪽에 사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CM 명령어로 블럭이 아닌 다른 객체를 딱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같은 형상, 같은 모양, 같은 규격의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힘들기 때문에 새 파일을 켜자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 부분만 하셨다면 그냥 여기서 CM 명령어를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CM 명령어를 하셔도 되고, 제가 컨트롤 C에서 렉탱글로 블록 만들어 둔 거 가서 이거 지우고 컨트롤 V 해서 CM 명령어로 최종 개수를 확인해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89개 뜨잖아요. 이건 실제로 렉탱글로 블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렉탱글 블럭의 개수가 여기서 정확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200에 1500짜리의 렉탱글 블럭을 만들어 놨으니까 89개가 최종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폭에 따라서 매저 명령을 사용할 때, 미러 명령어를 사용할 때, 일일이 수동으로 할 때 그런 폭에 따라서 이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사례 사진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mm 이상의 반지름 값을 가지는 곡선 객체에서는 그냥 렉탱글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블럭을 이용해서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매저 명령으로 경로 복사를 시켜주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일이 하고 싶다면 또 베이스맵이란 거에서부터 직접 나타내고 싶다면 라인 해치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미러 명령어로 수동으로 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최종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걸 익스플로드를 시켜놓고 폭발을 시켜놓고 제가 하나를 확인해 보면 반지름 값이 지금 1000mm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3m나 18m를 기준으로 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러 명령어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라인을 하나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가장 정확한 판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목재라는 건 산업 분야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또 올림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좋겠다라고 최종 추천드립니다. 자, 한편 여기서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는데요. 조경 설계사에서 면적만 산출했대요. 그래서 이건 수량산수서에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면적은 이 라인 해치로 직접 만들어 놓고 나면 컨트롤 1번 특성창에서 이 면적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겠냐면 이게 단위가 면적이기 때문에 넓이기 때문에 제곱밀리미터 단위를 써요. 제곱밀리미터. 그래서 이 면적 부분을 다른 것도 선택이 되어 있나 보네요. 자, 제가 클릭해서 이 면적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여기 조그만 계산기가 뜰 겁니다. 이게 빠른 계산기거든요. 빠른 계산기 클릭 한번 하면 이게 제곱밀리미터니까 단위 유형, 이 단위 변환 부분을 키우셔가지고 길이 대신에 클릭해서 면적이라고 바꿔주시고 변환 원본이 지금 해치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변환 원본 단위가 제곱미터가 아니라 여기 제곱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변환된 값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30.749라고. 그래서 조경 설계사에서 제곱미터로 변환이 편하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값을 클릭하고 나면 여기 조그만 아이콘이 뜨는데 이걸 클릭하면 최종 변환된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목재라는 건 제재목, 가공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세제곱미터로 또 변환을 해야 돼요. 세제곱미터. 근데 세제곱미터로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지금 30.7490 뭐 368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건 면적이니까 입체 부피 단위로 바꾸려면, 즉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일단 30.7490368 제곱미터에서 이 질문에 있는 T값을 활용하시면 돼요. T값. T값이 30mm거든요. 30mm. 30mm를 미터로 환산하면 0.03m입니다. 0.03. 그래서 이걸 줄이고 여기에 곱하기 0.03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게 실제 세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목재의 최종 부피가 되겠어요. 근데 이 부피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라는 단위를 여전히 사용하는 목재 가공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1세제곱미터가 300.3재라는 걸 잊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최종값, 만약에 목재 가공사에서 시공자가 주문을 해서 이 목재를 주문을 해서 갖고 올 때에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재라는 단위로 변환할 필요도 가끔은 있다. 그래서 곱하기 이게 세제곱미터니까요. 1세제곱미터는 300.3제 또는 4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300.3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게 최종 이 곡선 데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이수, 목재 부피, 가공모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277.018073 이렇게 나오는데 잊지 마셔야 될 건 재라는 단위는 그냥 소수 첫째 자리에서 보통 올림 처리를 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277 소수 첫째 자리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277 사이 또는 277제가 필요하다라고 조경 실무에서는 이렇게 수량산수서에 직접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했는데 1제라는 단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피는 보통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제곱미터 단위를 쓸 때 그런 것 뿐이고 제라는 단위는 올림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보려고 봤는데 소수 첫째 자리가 저는 지금 0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대해보자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277제 또는 277 사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다. 근데 만약에 세제곱미터로 해야 된다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이나 반올림 처리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목재는 현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올림 처리를 해요. 그래서 0.922 이 소수 셋째 자리가 2로 되어 있으니까 0.93 세제곱미터가 필요하다. 목재는 그렇게 올림 처리를 해주는 게 현장에선 많이 사용하는 단위다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영상이 길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메저, 블럭 또는 라인 엣지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량산수서 보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메저라는 명령어로 후속편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조경이라는 학문에서는 이 가로수를 배치할 때도 메저라는 명령어를 쉽게 활용하기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리스블란 걸 활용해서 또는 뭐 다른 쪽에서도 산업 분야에서 뭐 드림 플러스인가요? 그런 저 오토 리스블 묶어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니까 종합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한두 번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한 거를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중원부원 하다 보니까 실무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네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은 했는데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유튜브 영상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볼 수 있다는 점 아니겠어요? 영상이 길긴 하지만 반복 실습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메저 후속 활용편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